네, 안녕하세요. 오늘 명지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진행할 명지대학교 입학사정관 우동훈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면으로 찾아뵈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포항시 학생들을 찾아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명지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 소개를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대학 이념은 진리, 사랑, 봉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회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는 올해 개교한 지 7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학으로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이며 올해 동문수가 약 13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국고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업비를 통해서 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연구시설 확충이라든지 또는 해외 연수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는 저희 학교의 인문 캠퍼스의 시설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상당히 좋은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캠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어반 캠퍼스라고 해서 저희 학교 인문 캠퍼스는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2월 말에 완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공사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 외관은 거의 다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현재로서는 아마 8월 정도에 모든 시설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인문 캠퍼스가 시설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마 이 어반 캠퍼스가 완공이 되면 아마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캠퍼스는 자연 캠퍼스입니다. 자연 캠퍼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좀 넓은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캠퍼스이고요. 학교에는 기존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외적으로도 좀 다양한 연구소와 그리고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캠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캠퍼스의 위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캠퍼스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대문구라고 하게 되면 아마 대학의 메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홍대, 서강대를 비롯해서 서대문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도 서대문구에 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학생들이 많이 들어본 지역으로는 신촌이라든지 홍대 입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홍대 입구에서 저희 학교까지 약 한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캠퍼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보통 아마 용인시라고 하면 학생들은 에버랜드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에버랜드하고 거리는 조금 있는 상황들이고요. 용인 신시가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 캠퍼스의 주요 학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인문 계열의 학과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대학의 국문학과부터 시작을 해서 어문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어문학부, 그리고 인문학부, 그리고 문해창작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는 행정학과를 비롯해서 인기가 가장 좋은 디지털 미디어 학과라든지 청소년 지도학과 이런 학과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과가 있고 그리고 방목기초교육대학에 전공제학부 인문과 융합전공학부 인문이 있는데 이 학과는 실제적으로 좀 자율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인문 캠퍼스 대학에 있는 인문대학과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경영대학과 법과대학 이 학과들 중에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한 개의 학과를 2학년 올라갈 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전공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전공자유학부와 융합전공학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융합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연계전공이라는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와 융합 소프트웨어 학부가 있습니다. 학부들은 저희가 인문 계열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자연 계열로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좀 컨텐츠 쪽에 실제 좀 기획을 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학과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합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학부 단위로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과 그리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전공 이렇게 두 개의 전공으로 나눠서 각각 선발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은 기업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만드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전공은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 캠퍼스의 학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캠퍼스는 수학과 물리학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과학 대학과 그리고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부터 시작된 공과대학의 학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ICT 융합대학 중에 일부 정보통신공학과가 자연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목기초교육대학의 전공자협부 자연도 있고요. 그리고 예체능대학이 명지대학교는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스포츠 학부, 바둑학과 그리고 피아노 전공을 포함한 예술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 전공, 아마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과일 텐데 건축학 전공과 그리고 전통건축 전공, 그리고 공간 디자인 전공 이렇게 있는 게 자연 캠퍼스에 있는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전공자협부 자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캠퍼스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율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공자협부 인문과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 캠퍼스 거의 모든 학과 중에 한 개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전공자협부 자연 같은 경우에는 공과 대학 내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과대학 내에 보시면 융합공학부라고 있습니다. 융합공학부는 별도의 학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역시 2학년 올라갈 때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렇게 세 가지 학과 중에 한 개의 학과를 선택을 하되 연계 전공을 역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학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좀 학생들에게 좀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좀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타대학과 동일하게 복수전공이라든지 부전공 그리고 전과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과제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과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타대학보다는 전과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융합전공학부 인문과 융합공학부는 연계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융합전공학부 인문으로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한 개 학과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인문 ICT 컨텐츠라든지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앙트러프레너십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 이 세 가지 연계 전공 중에 반드시 한 개의 연계 전공을 꼭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기계공학과 중에 한 개의 학과를 선택을 하고 스마트 인베디드 기계 시스템 공학이라는 연계 전공을 통해서 명지대가 이 학부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인재는 스마트 자동차나 스마트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아 같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도록 하는 연계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공학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ICT 같은 연계 전공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융합전공학부라든지 융합공학부로 입학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이러한 연계 전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 각각 생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권 학생들의 비율이 약 한 70%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합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기숙사 입장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수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숙사 생활보다는 통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타대학보다는 지방권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기숙사를 신청했을 때 아마 기숙사에 합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다른 타대학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신입생에 한해서는 기숙사생을 선발을 할 때 신생 입학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거리로만 갖고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계 46개국의 370개 대학을 포함한 기관들과 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학생에게 좀 1회 이상의 글로벌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뒤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학생 프로그램 또는 해외 봉사와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원하게 되면 꼭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졸업생 때까지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취업률이 지금 인문 캠퍼스는 약 60%, 그리고 자연 캠퍼스는 약 64%로 4년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로 보이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에 인문 캠퍼스도 분리를 하게 되면 실제 63.4%보다 훨씬 더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률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학교 인문 캠퍼스 취업률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취업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학교 취업률을 보더라도 경영정보학과라든지 아동학과라든지 또는 경제학과 이런 쪽에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인문 캠퍼스 상당히 좀 괜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과 거의 유사하게 보이고 있지만,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학과 소개를 할 때 자연 캠퍼스에 상당히 예체능 계열 학과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체능 학과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평균적인 취업률이 다소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금 주요 학과 취업률을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의 취업률이 70, 80% 이상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업과 그리고 연구소, 공공기관과 상당히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캠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성과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제가 앞에서 잠깐 연계 전공을 설명할 때 얘기 드렸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스마트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자동차 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실무 교육이 가능한 명지 스마트 팩토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동문수가 약 13만 명이 됐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의 대표 CEO를 지낸 명지대 졸업생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지대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학교 홍보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좀 입학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저희 쪽 명지대학교로 포항시에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한 결과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올해 입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주요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교과 성적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이 있고요. 작년에 저희 쪽 교과 성적 전형으로는 전체 지원자가 9명밖에 되지 않아서 비율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약 한 0.3%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1명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약 14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에 1단계 합격이 4명, 비율적으로 치면 약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 2명이기 때문에 50% 정도의 좀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명지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종합 전형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포항시 전체 고교로 놓고 봤을 때 지원자는 28명이고, 이 중에 7명이 합격을 했고 5명이 합격을 최종적으로 7명이 1단계 합격을 했고, 이 중에 5명이 최종 합격을 했는데,
특성화고와 그리고 자사고를 제외하고 일반 고교만 놓고 보게 되면 전체 21명이 지원을 했고 이 중에 1단계가 7명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1단계 합격 비율이 약 한 33%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역시 최종 합격 비율은 71% 정도로 1단계를 실제 통과했을 때 합격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2022학년도에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시 비율이 좀 줄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시 비율이 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교과 성적 전형은 올해 폐지가 되고 새롭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신설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교과 성적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명지대학교는 명지인재 전형의 종합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면접을 보는 한 개의 전형으로만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면접을 보는 전형과 그리고 서류를 보는 전형 이렇게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명지대학교에는 크리스찬 리더 전형과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모집단이 별로 1명 정도씩 선발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광역화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 모집을 하게 되면 기존의 단과대학이라든지 학부 단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보다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더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도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주요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명지대학교는 일단 올해 수시 모집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과 성적 전형이나 교과 면접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을 좀 막아놨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학교별, 고교별 추천 인원도 제한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교에서 혹시라도 저희 학교 쪽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명 이상 또는 15명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전형 자체도 상당히 수능 최저가 없는 것처럼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만 갖고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내신 성적이 충분히 된다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전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과 면접 전형과 고른계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전형은 선발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고른계의 전형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학교는 국가보훈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농어촌 학생도 고른계의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면접 전형과 고른계의 전형은 1단계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생부를 갖고 서류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만 평가를 해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단계 면접에서 면접 비율이 30%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학년별 또는 학기별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학처럼 20, 40, 40% 또는 30, 30, 40% 이렇게 학년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전 학년에 있어서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또한 졸업생을 포함해서 재학생까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 교과는 인문사회 계열은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은 국영수과에 해당되는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고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에서 9등급
때까지 석차 등급이 있는 과목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핵심은 반영교과별 상위 1등급 4과목의 성적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 해가 작년도부터이고요. 실제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7과목을 들었다고 하게 되면 그 7과목의 성적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7과목 중에 가장 잘한 4과목의 성적, 그리고 영어 4개, 수학 4개, 사회 4개 또는 과학 4과목 해서 총 16과목의 잘한 과목의 성적만 반영을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교과에 있어서 국어 과목을 1학년 1학기 때 3등급, 1학년 2학기 때 4등급, 그리고 문학 4등급, 독서 1등급, 그리고 화법과 작문 2등급, 언어와 매체 2등급 이렇게 해서 총 6과목을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가장 잘한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4과목의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의 성적을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교과목이 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학기별로 다 구분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과목 중에 성적이 더 높은 1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3등급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을 한번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등급, 4등급, 4등급, 그리고 3등급, 3등급, 그리고 경제수학을 A를 받았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1에서 9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되어 있는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수학 A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 잘한 수학 과목 중에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수학 1에 4등급이 반영된 이유는 수학 2에 4등급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단위수가 더 높은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교과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과학기 1학년 때 2번을 듣고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해서 총 3과목을 들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교차 지원을 해서 실제 4과목보다 과목수가 적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들만 갖고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다든지 아니면 좀 유리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수 단위를 같이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크게 불리함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어 4개, 영어 4개, 그리고 수학 4개, 사회 4개 또는 과학 4개 이렇게 가장 잘한 과목의 성적만 반영을 하고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은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 전형은 이렇게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과 면접 전형의 면접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2대1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5분으로 상대적으로 종합전형 면접 시간보다 좀 짧은 편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5분짜리 면접이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면접에서 합불이 약 한 70% 정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실성, 공동체의식, 그리고 전공잠재 역량, 그리고 기초학업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자료라는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접 기초 자료는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처럼 미리 작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면접 당일날 면접 대기실에서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2-3개의 문항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시는 뒤에서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면접 전형은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가 없다라는 거는 원서 접수할 때부터 학생부라든지 이러한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교과 성적만 갖고 1단계를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는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1단계를 통과해서 면접에 올라가게 될 때 면접관들에게 학생들의 학생부라든지 또는 블라인드 면접이 또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고교 명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의 1단계 성적을 포함한 모든 정보들을 면접관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에 올라간 학생들이 실제로 좀 공평한 상황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5분짜리 면접에 의해서 실제 합격 여부가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전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1단계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면접 준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은 공통문항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방금 설명드렸던 면접 기초 자료를 참고해서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출제되었던 면접 기초 자료 문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학년도 내용만 잠깐 보게 되면 지원학과와 관련한 학습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 분야가 가장 흥미로웠던 이유를 기술하시오. 지원학과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또는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문항들을 살펴보시면 실제로는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부분보다는 본인이 지원학과 좀 관련되어 있는 지원 동기라든지, 또는 고등학교에 했던 활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면접 당일날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꼭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적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작성된 내용들이 면접관들에게 제공이 돼서 면접관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년에 교과 면접 전형에 출제되었던 문항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국문과와 행정학과와 그리고 전개공학과,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행정학과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 중 어떤 정책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AI 혹은 빅데이터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행정학과의 학습을 바탕으로 향후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자 합니까? 보는 바와 같이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들을 좀 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교과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항보다는 좀 학과에 대한 관심도, 또는 학과와 관련해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노력했던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문항들이 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항들은 저희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에 출제된 학과별로 좀 정리된 문항들을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에 관심이 생기고 혹시 본인이 지원해서 1단계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저희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게 되면 실제 출제되었던 문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동일한 문항이 출제되기보다는 이러한 출제된 문항들을 확인해서 어떤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좀 문항의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과 면접 전형을 좀 준비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게 전형도 좀 동일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제 저희 학교의 교과 성적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의 입시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게 되면 노란색은 지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최초 합격자의 성적, 그리고 파란색은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과 성적 전형은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는 약 한 1.6등급에서 2.4등급 정도 때까지가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7등급부터 2.4등급 정도 때까지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지금 보기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좀 높지 않냐라고 좀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국영수가 국영수과에 이수한 전 과목의 평균 성적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잘한 4과목씩 뽑아낸 상위 16과목의 성적을 계산해서 반영한 성적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명지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성적대 안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그리고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도 약 2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면접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입시 결과가 낮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2등급에서 약 한 2.9등급 정도까지가 인문 캠퍼스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에서 약 한 3.3에서 3.4등급 정도 때까지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대인데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처럼 중요한 점은 국영수사, 국영수가의 전과목 평균 성적이 아니라 네, 상위 4과목씩 반영된 성적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을 보는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명지인재 면접 전형과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 있습니다. 명지인재 면접 전형은 일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천 리더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전형의 평가하는 방법은 1단계는 서류평가만 갖고 네,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3배수까지만 면접의 기회를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배수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보다 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면접 30%가 반영되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지인재 네, 서류 전형과 그리고 사배자 전형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인재 서류 전형은 올해 새롭게 생긴 전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면접을 봤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은 올해부터는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만 갖고 선발을 한다. 아마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지인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접 전형보다는 기존에 어떤 데이터 같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할지 좀 예측하기 좀 상당히 힘든 점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좀 서류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존의 사배자나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접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서류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이 올해는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면접을 보는 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인재 면접 전형과 크리스천 리더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만 네,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면접을 보는 전형에 한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생부만 갖고 서류평가가 진행이 되고 실제 서류평가는 인성이 20% 그리고 교과 성적을 보는 학업 역량이 20% 그리고 전공 적성 30%, 발전 가능성이 30%로 전년도보다 학업을 보는 학업 역량 부분이 25%에서 약 20%로 5%가량 줄였기 때문에 아마 내신 성적 부분들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좀 낮게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인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 역량이 좀 고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서 면접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면접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인재 서류 전형과 그리고 농어촌 학생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좀 해당이 될 거고요.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검증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요소는 면접 전형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성이 20%이고 그리고 학업 역량이 30% 그리고 전공 적성이 30%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20%이다 보니까 면접 전형에 비해서 학업 역량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 전형보다 좀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성적을 포함한 서류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은 면접 전형보다는 서류 전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혹시 자기소개서 문항이 혹시 바뀌게 된 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기존에 공통문항 3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율문항까지 이용을 했지만 올해 명지대학교는 공통문항 2개 문항만 사용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받게 된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네,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대1 면접을 보고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10분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가 항목은 인성이 30, 전공적합성 40,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30%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단순히 말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학생 또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면접 자체는 크게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좀 제출 서류, 학생부를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원 동기라든지 입학 후의 학업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게 되면 아마 면접을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예시 문항이고요. 실제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항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학생이 좀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가상으로 만들어봤던 문항이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또래 상담자 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상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하였나요? 상담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또래 상담자라는 활동 한 가지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 활동 하나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거나 느낀 점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계속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공적합성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문항은 정치외교과 학생의 예를 좀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지원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봤고 그에 따라 학생이 평소에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3학년 때 국제정치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내가 정치외교과에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3학년 때 혹시 국제정치 자율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면접관이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어떠한 주제를 갖고 토론도 해보고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크랩도 해보고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그리고 어떠한 주제에 갖고 보고서도 써봤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했어요. 그럼 역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활동들 중에 그래 그럼 보고서를 써봤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보고서를 써봤는지 또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만약 예를 들어 북한 핵과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써봤다라고 답변을 했을 때 역시 뭐 더 좋은 답변이라고 하게 되면 그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점 이런 부분들까지 답변을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그 해당되는 내용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더 추가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혹시 보고서를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점은 없었는지 보고서의 자료들은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지 만약에 보고서가 개인 보고서가 아니라 팀 단위로 만약에 보고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은 여기서 어떤 거였는지 또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이 북한 핵과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기사라든지 뉴스 같은 걸 접해보거나 찾아본 게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의 면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면접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교복 착용까지 금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면접에 참석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인재 면접 전형이라고 일단 결과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인문 캠퍼스는 약 한 2.67등급에서 4등급 초반 정도 때까지가 일반적으로 좀 통과를 할 수 있는 일반고 내의 좀 성적대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부 학과들은 상당히 성적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케이스를 종종 보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약 한 2등급 중반에서 그리고 한 4등급 초반대 정도의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기에 좀 적당한 성적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캠퍼스 성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란색 최종 등록자의 점을 보시게 되면 2등급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4등급 중반 정도 때까지가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대 분포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명지인재 전형만 놓고 봤을 때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의 이 파란색 점의 개수,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최종 등록한 학생 수가 약 한 76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순수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약 한 88%가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명지대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대학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면접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성적 분포도는 가장 잘한 4과목의 성적이 아니라 국영수사, 국영수과의 전 과목의 평균 성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종합전형에서는 성적을 정량적으로만 갖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요 과목의 성적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의 성적 그리고 성적 추이라든지 또는 이수자수 300명 학교에서 3등급대라든지 또는 같은 3등급이지만 100명인 이수자에서 받은 3등급이라는 이러한 이수자 수도 저희가 감안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평균 점수 대비 학생의 원점수가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성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학업 태도라든지 학업의 성실성 부분 그리고 학업에 좀 참가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저의 올해 수시 모집 주요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100%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20%가 증가됐습니다. 기존의 모집 인원이 약 한 3명에서 5명 정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꺼려진 상황이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원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의 성적대가 제가 공개해 드렸던 성적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작년에만 공개했던 성적만 참고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명지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교과 성적 전형을 지원을 하실 때는 모집 인원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충원율 그리고 입시 결과 등을 좀 확인해서 3년치에 대한 해당 데이터를 좀 참고해서 지원하시는 게 아마 학생들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올해 아마 명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인문 캠퍼스는 약 한 1.6에서 2.4 그리고 자연 캠퍼스는 약 한 1.7에서 2.4등급 정도 때 아마 학생들이 좀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 과목 평균이 아니라 상위 4과목씩 반영된 과목의 평균 성적이라는 점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은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게 됐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단계 커트라인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문 캠퍼스는 학과별로 가장 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2등급 후반에서 한 3.0 정도까지가 1단계 커트라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초반 정도가 1단계 커트라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인문 캠퍼스는 약 한 2.0에서 2.0 중후반 그리고 자연 캠퍼스는 2.0에서 한 3.0 초반 정도대까지가 저희 학교 교과 면접 전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7월 1일자로 입학상담 솔루션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참고해서 전년도 또는 3년치의 결과와 비교해서 좀 합격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명을 듣고 좀 명지대학교 좀 성적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또 내 성적 되면 과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좀 7월 1일 이후에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 활용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지인재 전형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올해 면접 전형과 그리고 서류형 전형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학생부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면접 인원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을 통과할 확률이 전년도보다 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류가 약한 학생들이 어울린다기보다는 서류에서도 강점이 있지만 면접까지도 강점이 있는 학생, 그리고 실제로 학업 역량을 보는 부분들이 20%이다 보니까 학업 역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성이라든지 또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학교 명지인재 면접 전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명지인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만 갖고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학생이 서류 전형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제가 입시 결과를 공개해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인문 캠퍼스는 2.0 중반에서 4.0 초반 정도 때까지, 그리고 자연 캠퍼스는 3.0 초반에서 4.0 중반 정도 때까지가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대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는 빨간색에 해당되는 성적대, 인문 캠퍼스는 2.0 초반에서 3.0 후반, 그리고 자연 캠퍼스는 2.0 후반에서 4.0 초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서류 전형에 좀 해당되는 학생들이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성적대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성적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면접 전형보다는 학업을 반영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 높고, 그리고 실제로 서류만 갖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면접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좀 교과에 반영되는 성적대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정도 성적대가 좀 안정적으로 좀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아마 이 성적보다 좀 더 낮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서류 전형으로 합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약 한 2, 3분 정도 잠깐 남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실기 전형만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 실기 우수자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디자인 전공이라든지 또는 예술학부 또는 뭐 바둑이라든지 스포츠 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실기 우수자 전형은 실기 성적을 70%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20%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는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 과목 4개, 영어 과목 4개, 이렇게 국어, 영어만 반영한다는 점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출결은 10%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인정, 결석에 한해서만 반영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기 우수자 전형도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최종 등록자 성적을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명지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